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추리소설 김래성의 마인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인은 1939년 2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8개월간 신문에 연재되었던 소설로 당시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소설의 시작은 세간의 사람들에 의해 일명 공작부인이라고 명명되는 세계적 무희 주운몽의 생일을 기념해 개최된 가면무도회장의 화려한 장면에서 시작되는데요.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유불란이라는 감성적이고 매력적인 탐정과 세계적인 무희 주운몽과 그의 나이 많은 남편, 정체를 알 수 없는 살인마 해월 등이 등장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6년 전에 쓰여진 탐정소설은 어땠을까요? 마인은 탐정소설의 불모지였던 30년대의 조선 문단에 탐정소설을 성립시키는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긴데요. 긴 이야기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오 변호사의 추리. XX일보 기자 정대우와 은몽의 회경기를 읽고 과연 유불란 탐정이 붕괴를 느꼈는지 어쩐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그런 기사가 게재된 이튿날 금강산 온정리에서 유불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간단한 글이 XX일보사 사회부에 도착하였다. 홍의의 악마. 그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무서운 존재다. 이 복수 사건의 배후에는 실로 형용할 수 없는 커다란 두려움이 잠재해 있는 것 같다. 만일 나의 상상이 틀림이 없다면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은 말하자면 조그만 서곡에 지나지 않는다. 공작 부인이 말한 바와 같이 나는 사실 그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놈은 나보다 몇 갑절이나 더 비상한 힘과 재주를 가진 자다. 그러나 나는 내가 가진 바 모든 힘을 다하여 홍의의 복수기와 더불어 끝까지 싸우리라는 것을 70만 시민 여러분 앞에 맹세하노라. 시민 여러분은 나의 성공을 빌어주기를 바라는 바다. 유불란. 유탐정의 이 성명서가 한번 지상에 발표되자 세상은 다시 새로운 흥미에 끌려들기 시작하였다. 유불란과 해월이, 그렇다. 이 호적수의 두 거인 사이에는 과연 어떠한 투쟁이 일어날 것인가. 용호 상박의 처참한 광경이 머지않아 독자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잠깐 붓끝을 돌려 독자 여러분의 머리를 어지럽게 한 이 복잡다단한 사건을 절반 이상이나 단순화시킨 하나의 명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유탐정의 성명서가 XX일보 지상에 발표된 지 사흘 만의 일이었다. 전부터 XX일보와 대립 상태에 있는 세모일보는 돌연 악마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변호사 오상옥의 글을 사흘 동안이나 계속하여 게재하였다. 배경호의 고문 변호사 오상옥이라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난에게 실연을 당한 청년 신사로서 명석한 두뇌와 능란한 수완으로 법조계의 명성이 높은 사람이며 그리스 조각처럼 표정이 없는 단아한 얼굴은 아직까지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있을 줄로 믿는다. 이 오상옥 변호사의 글은 실로 경탄할 만한 두뇌의 소유자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실을 여지없이 적발하였던 것이다. 사람들의 흥미는 또다시 오상옥으로 옮아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오상옥 변호사가 그의 치밀한 두뇌를 구사하여 짜낸 글이란 대체 어떤 것인가?
세모세모 일보사 편집국장. 소생이 이 귀중한 원고를 귀 신문사에 보내는 이유는 이 원고의 게재로 말미암아 세모세모 일보가 순식간에 적어도 3만 부는 더 팔리리라는 그런 이해타산으로 나온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두는 바입니다. 소생은 단지 XX일보가 유불란 탐정의 성명서를 싣고 떠들어대는 것이 비위에 거슬렸을 따름이요. 그 외엔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편집국장. 소생은 일개의 법률가. 감히 문피를 논하여 사람을 감동시킬 문제는 갖지 못하였사오나 다만 소생이 말하고자 하는 본의만을 이해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성장안은 아니 전 조선은 지금 바야흐로 저 정체 모를 무서운 복수기에 잔인한 칼날 아래서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광란의 칼날로부터 공작 부인을 구할 자는 대체 누구인가? 사람들은 명탐정 유불란 씨의 출마를 고대하여 맞이 않습니다. 그러나 유불란 탐정이 과연 저 홍의의 악마와 적수가 될는지 나는 이제부터 사람들이 예상치도 못했던 실로 의외의 사실을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소생은 이 사건에서 실로 의외의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사건 전체가 실로 어지러울 만치 복잡성을 띠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둡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재검토해 볼 필요를 느끼는 바이며 따라서 간헐적으로 발생된 몇 가지 사건을 하나씩 하나씩 음미해 보는 한편 그 사건과 사건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숨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냉정히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소생은 편집국장 이하 수백만 독자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등장하는 중요 인물을 먼저 열거해 보고자 합니다. 1. 주은몽, 배경호 씨의 부인. 2. 배경호, 주은몽의 남편. 3. 백남수, 배경호 씨의 아들. 4. 백정란, 배경호 씨의 딸. 5. 김수일, 주은몽의 애인. 6. 이선배, 김수일의 동무. 7. 해월, 홍의의 복수기. 8. 문학수, 백정란의 약혼자. 9. 오상옥, 배경호 씨의 고문 변호사인 필자 자신. 10. 유불란, 탐정. 11. 황세민, 폐교에 임한 해전 교장. 12. 인경부, XX서 사법 주임. 이상 열거한 12명이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이 사건에 관계가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명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보는 인물은 두말할 것 없이 해월이와 김수일과 이선배입니다. 이 세 사람의 정체가 판명된다면 이 사건은 결국 무사히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수일이란, 이선배란, 그리고 해월이란 대체 어떤 인물이며 그들 사이에는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잠재해 있는가? 편집국장. 소생이 지금 이처럼 붓대를 들고 거친 문장을 논하는 데는 이 수상한 세 사람 가운데서 김수일이란 인물과 이선배란 인물의 정체를 발견한 때문입니다. 기아는 좋건 싫건 소생과 더불어 이 사건의 맨 첫 장면, 명수대 공작 부인의 가장 무도회로부터 탈출해버린 자칭 화가 이선배, 실크햇을 쓰고 턱시도를 입고 모노클을 쓰고 수염을 붙인 이선배와 경찰들 사이에 일대 추격전이 벌어졌던 광경을 다시 한번 해고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한강 인도교 입구에서 지나가는 빈 자동차를 잡아탄 이 선배를 경찰들은 오토바이로 경성 역전을 거쳐 남대문을 지나 마침내 태평동까지 추적해 왔습니다. 그때 경찰들의 맹렬한 추격에 못 견뎌 이 선배는 하는 수 없이 자동차를 버리고 왼편 막다른 골목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막다른 골목인 줄 안 순사부장 박태일 군은 포대 속에 든 쥐로만 알고 부하들을 격려해 가면서 수상한 신사 이 선배를 따랐습니다. 편집국장, 기아도 기억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막다른 골목은 양편이 모두 두 길이나 되는 시멘트 담장, 제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재주를 가졌다 할지라도 귀신이 아니고 사람인 이상 순식간에 그것을 넘었으리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배는 거기서 마치 땅으로 꺼진 듯이 자취를 감추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사실,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하나의 커다란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때마침 저편에서 노타이의 와이셔츠 바람으로 휘파람을 불면서 한가히 걸어오던 산보객도 그런 수상한 인물은 전혀 본 적이 없노라고 단언하였습니다. 더구나 그 산보객이 오른편 양옥집 주인 유불란 씨인 줄을 안 박태일 부장은 이 마술사의 수수께끼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되겠느냐고 유불란 씨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유불란 씨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유 선생은 과학을 믿습니까? 하고 묻는 박태일 부장의 물음에 유불란 씨는 뭐라고 대답하였습니까? 나는 무엇보다도 과학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 두 길이나 되는 이 돌담을 눈 깜빡할 사이에 넘을 수 있을까요? 못 넘는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그는 유령입니까? 유령이 걸어다니는 것을 그는 보았는가? 하고 셜록 홈즈처럼 하룻밤에 담배를 10갑이나 피우고 커피를 20잔이나 마시면서 생각하면 유령 이 선배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릴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편집국장, 유령이 아닌 이 선배는 유불란 씨의 말대로 물론 양쪽 돌담을 넘지도 못했을 것이며 땅으로 꺼지지도 못했을 것이며 하늘로 날지도 못했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배는 대체 어찌 되었느냐 하는 기아의 질문에 소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행동을 취했을 따름이라고. 편집국장, 소생은 결코 탐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탐정소설에서 유명한 탐정이 모든 불가능한 일을 제하고 남는 것이 즉 그 수수께끼의 해결이라고 한 말을 귀에 담은 적이 있습니다. 불가능사는 해답.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떤 행동을 취하였던가? 경찰에 쫓겨 막다른 골목으로 뛰어든 이 선배는 담도 넘지 않고 땅으로 꺼지지도 않고 하늘로 올라가지도 않고 디귿자 모양으로 생긴 골목을 돌아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입니다. 사람인 이상 필연적으로 저편으로부터 이리로 걸어오던 유불란 씨와 마주쳤습니다. 유불란 씨 자신의 말과 같이 그가 잠자면서 길을 걷는 습관을 가지지 않은 이상 그는 필연적으로 이 선배를 보았을 겁니다. 보았을 것입니다. 보았습니다. 편집국장, 아니 수백만 독자 여러분이여, 이것이 현대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대답입니다. 유탐정은 그러면 거짓말을 하였던가 하는 의문이 독자 여러분을 붙들고 놓아줄 줄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유탐정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 선배를 본 적이 없다는 제1의 거짓말을
나는 무엇보다도 과학을 사랑한다는 제2의 참말로서 부정하였을 따름입니다. 그러면 유블란 씨는 대체 무슨 이유로 이 선배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기로 그를 옹호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또다시 여러분을 붙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블란 씨와 이 선배 사이에는 실로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째 그러냐? 유블란 씨와 이 선배는 동일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태평동 큰 거리에서 자동차를 버린 이 선배는, 아니 유블란 씨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자기 집으로 뛰어들어갈 셈으로 정의 문 앞까지 다른박질을 쳤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때는 벌써 경찰들의 시선이 자기 등골이에 집중한 때라 그대로 지나서 돌담을 돌아서면서 이 난관을 어떻게 피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인기응변의 술이 능한 그라 다음 모퉁이를 또 한 번 돌아서서 경찰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그는 비조처럼 빠른 솜씨로 실크액과 단장과 장갑, 얼굴에 붙였던 수염과 모노클, 그리고 넥타이와 턱시도를 하나씩 하나씩 자기 집 담장 안으로 던져버린 후에 이번에는 발길을 돌려 휘파람을 불면서 산보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마치 마술사처럼 보이던 이 선배에 대한 신비의 껍질은 조금도 부자연한 점이 없이 벗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여, 이리하여 이 선배의 수상한 행동은 과학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보았습니다. 이 선배와 유블란 씨가 동일한 인물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필자보다도 유블란 씨 댁에 있는 젊은 서생의 변명이 한층 더 정확하게 증명하였습니다. 그것은 유블란 씨에게는 매우 미안한 바이오나 요즘 유 씨가 여행을 떠나고 집에 없는 것을 귀하로 여기고 필자는 태평동 유 씨 댁을 방문하여 젊은 서생에게 지나간 3월 15일에 다시 말하면 공작 부인의 저택에서 가장 무도회가 열린 날 밤 유 씨가 집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물었더니만 그는 그때 확실히 자기 주인이 서재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다고 극력으로 변명하였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자기 주인은 절대로 와이셔츠 바람으로 산보하는 버릇을 가지지 않았다고 역시 극력으로 역설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젊은 서생도 자기 주인을 본받아 제1의 거짓말을 제2의 참말로서 부정하는 논법을 배운 듯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작 부인이 화장실 삼명경 앞에서 어릿광대의 칼을 어깨에 받고 쓰러졌을 때 이 선배는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그는 그러한 급박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손수건을 쥐고 칼을 뽑았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보통 인간으로서는 취하지 못할 행동이었으나 그가 명탐정 유블란 씨라고 생각할 때 그 부자연한 행동이 역시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 선배란 화가가 곧 유블란 그 사람이라는 논법을 좀 더 진행시켜 볼 때 거기에는 또다시 여러 가지 의혹이 뭉게뭉게 떠오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선배는, 아니 유블란 씨는 결코 그날 밤 공작 부인의 저택을 처음 들어선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작 부인의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누구보다도 먼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층 서재에 전화가 있으니 속히 경찰을 불러달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공작 부인의 저택을 여러 번 드나든 사람입니다. 공작 부인의 화장실에까지 드나든 적이 있는 그러한 친분을 공작 부인과 더불어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공작 부인은
아직까지 유불란 씨와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다고 단언하지 않는가? 이 모순된 논리의 방향은 대관절 어디서 구해야만 될 것입니까? 그러면 공작 부인이 거짓말을 했는가? 무슨 이유로? 아닙니다. 부인에게는 그런 허위의 증언을 감히 할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편집국장 이하 이 글을 읽어주시는 수백만 독자 여러분이여. 앞이 꽉 막힌 이 논리의 방향을 개척하고자 필자는 기상천외한 공상을 한 가지 하여 보았습니다. 이런 공상의 몇 분지 일이 사실과 합치될는지 그것은 후일 유불란 씨 자신의 입으로 증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어찌 되었든 필자의 대담스러운 공상은 다음과 같은 의혹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공작 부인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유불란. 그러나 그 유불란을 공작 부인은 모른다. 그렇다. 이것은 확실히 하나의 모순된 사실이다. 그러나 이 모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함으로써 충분히 해결될 것입니다. 유불란 씨는 화장실에 쓰러진 공작 부인을 그의 남편인 백용호 씨가 그 옆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소 안고 침실에 옮겨 누웠습니다. 그때의 유 씨의 얼굴, 부인의 아픔을 자기 자신의 아픔과 같이 느끼는 그의 얼굴을 필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우의 애인을 대하는 태도라기보다도 자기 자신의 애인을 대하는 태도라고 보는 것이 한층 더 어울리는 얼굴이 아니었던가. 김수일과 유불란을 역시 동일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가. 유불란과 김수일은 같은 인물.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쌓였던 모든 의문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작 부인은 화가 김수일이란 가명을 가진 유불란 씨와 교제를 맺어왔다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와 같은 상상이 나의 뇌리를 번개같이 스치고 지나갈 때 나는 나의 이 너무나 탐정적인 공상을 픽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갈수록 나의 공상은 점점 근거 있는 하나의 사실로 변모해 감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작 부인의 진술에 의하면 작년 가을 XXX 개인 전람회에서 비로소 김수일이란 화가를 알았다고 합니다. 그때 유불란 씨에게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지금 갑자기 추측하기 어려우나 하여튼 그때 유 씨는 자기 자신을 화가 김수일이란 가명으로 공작 부인께 소개했습니다. 공작 부인은 단 한 번 본 김수일에게 남모를 연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어떠한 이유의 선지는 알 수 없으되 유 씨는 태평동 자기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설인동 중앙아파트를 숙소로 정하고 거기서 공작 부인을 수차례 만났습니다. 이리하여 김수일이란 가명을 가진 유불란 씨와 공작 부인 사이에는 제3자라도 가히 추측할 만한 정도의 애정이 오고 가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자 있는 몸이라 공작 부인은 자기의 연연한 감정을 억제하여 예술의 파트너요 일생의 은인인 백용호 씨와의 약혼을 굳센 의지력으로서 실행하고자 하던 그 즈음 약혼자의 탄생을 호화롭게 축하하고자 하는 늙은 백용호 씨의 의향을 달갑게 받은 공작 부인은 드디어 조선서는 보기 드문 가장무도회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필자는 지금 그때의 유불란 씨가 얼마나 온해하였으며 얼마나 번민했는가를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중앙아파트로 무도회의 초대장이 날아왔을 때 유 씨는 대체 무엇을 생각했는가?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공작 부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우려한 것은 자기의 얼굴을 그대로 무도회에 가지고 간다면 거기 출석한 손님 가운데는
반드시 자기를 유불란으로 대할 사람이 있으리라. 그러면 김수일이란 가면이 공작 부인의 목전에서 벗겨질 것을 두려워하였을 겁니다. 세상이 모두 알다시피 유불란 씨가 가장술에 얼마나 능하며 그의 성대모사에 대한 조예가 얼마나 깊은지는 여러분이 한번 그의 서재를 방문하여 가장술과 의성학에 관한 산더미 같은 서적과 수백 종에 달하는 가장품의 진열을 견학하신다면 넉넉히 짐작하실 줄 믿습니다. 이리하여 마치 류팽을 모방한 이선배라는 가짜 화가가 가장무도회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는 공작 부인을 발코니로 데리고 나가서 그 공교로운 성대모사를 빌려 친후 김수일 군의 유린된 순정과 암흑 같은 장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공작 부인의 의향을 돌릴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그는 수일 군은 영원히 당신의 눈앞으로부터 자취를 감추리라 는 의미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편집국장, 이상과 같이 생각해보면 유 씨가 그날 밤 취한 수상한 행동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이 해결될 것이며 경찰 일행이 도착하기 바로 전에 무도회를 탈출한 이유도 설명될 것입니다. 전부터 안면이 있는 XX서 사법주임 임경부가 공작 부인의 눈앞에서 이 수상한 신사의 가면을 벗겨 그가 유불란 씨란 것을 발견하고 놀랄 것을 미리 짐작하였던 때문이 아니었던가요? 1인 3역 유불란, 김수일, 이선배에 대한 비밀은 이리하여 논리적으로 해결지었습니다. 그러나 대체 무슨 이유로 김수일이란 가명을 가지고 공작 부인과 교제를 하였던가? 그것은 언젠가 유 씨 자신이 설명할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